당장 나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가졌어. 한겨울밤 12살 소년이 집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이모는 창문 너머로 소년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년은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조용하고 착했던 소년이 왜 이 추운 밤에 쫓겨나야 했을까요? 그날 밤 소년의 이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30년 뒤 저 어린 꼬마가 이 거리로 돌아올 거라는 걸.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2살 민주는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었어요. 검은 상복이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소매가 길어서 손이 보이지 않았죠. 민주는 이모 창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모 저 어디로 가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순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어요. 옆에 선 남편 재훈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창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이모가 책임질게.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갈 곳이 생긴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큰 캐리어 하나와 책가방을 들고 이모네 집 앞에 섰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이 보였습니다. 녹슨 우편함도 있었죠. 부모님과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창순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좁은 복도 끝 작은 방을 가리키며 여기가 내 방이라고 말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창문은 작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폐 끼치지 않겠다고 조심스럽게 약속했습니다. 창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성민이가 있으니까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풀면서 민주는 부모님 사진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빠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할게요. 이모한테 폐 안 끼치고 열심히 살게요. 혼잣말이 작은 방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사촌 성민을 만났어요. 민준과 똑같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키는 민준보다 조금 컸지만 체격은 비슷했어요. 성민은 민준을 힐끔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순이 아들에게 인사하라고 했어요. 사촌 민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민은 시큰둥하게 안녕이라고만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재훈이 가끔 민준에게 반찬을 권했지만 창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민은 계속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꾹꾹 삼켰어요. 재훈이 민준에게 밥 더 먹으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충분히 먹었다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배는 고팠지만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창순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냐고 물었어요.
민주는 도와드릴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수는 됐다고 했어요. 가서 책가방이나 챙기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학교 가는 길 성민은 민준보다 세 걸음 앞서 걸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성민은 민준과 함께 걷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민준은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척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선생님이 민준을 교실 앞으로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전학 온 박민준이라고 소개했어요.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진짜 예의 바르다는 말이 들렸어요. 목소리도 차분하다는 소리도 났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선생님이 창가 쪽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점심시간 민주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창순이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민주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옆 반아이가 다가왔어요. 김태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환하게 웃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민준도 작게 웃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선생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수학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성적순으로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1등 박민준 100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1등을 할 줄 몰랐거든요.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대단하다고 수군거렸어요. 민주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뒤에서 성민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성민은 15등이었습니다. 방과 후 담임 선생님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공부 정말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이번 중간고사 결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열심히 하면 좋은 중학교 갈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민은 민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빨리 손 씻고 숙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창순의 손이 멈췄어요. 그래,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성민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재훈이 물었습니다. 성민이도 시험 어땠냐고 말이에요. 성민은 시무룩하게 그냥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창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이는 100점 받았다고 말했어요. 재훈이 놀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우리 민준이 머리 좋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변한 게 느껴졌어요. 왜일까요? 민주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창순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학부모 상담 날이었습니다. 창수는 성민과 민준의 담임 선생님을 각각 만났어요. 성민의 담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산만하다고 했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창수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민준의 담임은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정말 모범생이라고 칭찬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인성도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재반 추천해도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창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재반이라니요. 성민은 평범한 반에서도 중위권인데
조카는 영재반이라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어요.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같은 인재는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데요. 창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조카가 내 아들보다 잘하는 거지? 이건 공평하지 않아. 내가 키우는 건데 왜 남의 아이가 더 빛나는 거야?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날 밤 성민이 엄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반 애들이 자꾸 민준이랑 나를 비교해. 짜증나. 성민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창수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민준이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너는 우리 아들이잖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창순의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상장을 들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모범상을 받은 거였어요. 이모 오늘 이거 받았어요. 민준은 수줍게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창수는 상장을 받아들었어요. 모범학생상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성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성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잘했네. 방에 가서 놔둬. 창수는 상장을 민준에게 돌려줬어요. 민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창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훈이 신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정말 기특하네. 그 어린 나이에 부모 잃고도 저렇게 씩씩하니.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특하다는 말이 왠지 거슬렸습니다. 주말 민준은 동네 슈퍼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너 창순이네 조카지?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더라. 착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민준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창순이 복 많지. 저런 조카 얻어서. 우리 애는 공부는 무슨. 민준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수는 베란다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복이 많다고요? 조카 때문에 내 아들이 주눅 드는데요? 창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창수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니?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냥 학교 숙제만 하는데요. 그래도 좀 쉬엄쉬엄 해. 성민이도 있는데 내가 너무 잘하면 부담스럽잖아. 창순의 말에 민준은 멈칫했습니다. 잘못한 건가요? 죄송해요, 이모. 제가 조심할게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민준은 공부할 때 방문을 꼭 닫았어요.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준은 전교 3등이었습니다. 성민은 반에서 20등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민준이가 전교 3등을 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창수는 전화를 받고 말없이 끊었어요. 거실에서 재훈이 신문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성적 어땠대? 창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잘했대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 몇 등 했어?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몇 등이냐고요? 전교 3등. 창순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성민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나는 반에서 20등인데 쟤는 전교 3등이라고?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조용히 해. 민준이 듣겠어. 창순이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창순 자신도 속이 뒤틀렸어요.
왜 하필 조카가 이렇게 잘하는 거지? 그날 밤 민주는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쟤 때문에 성민이가 주눅 든다니까. 창순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민주는 교과서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창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창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왜? 그냥 제가 이모한테 부담되는 것 같아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수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착하게만 살면 돼. 다른 건 생각하지 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창순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은 등골이 서늘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재훈이 민준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다음 주 소풍 간다며? 준비물 다 챙겼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부. 성민이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나는 소풍 안 갈 거야. 창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냥 가기 싫어요. 성민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인지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 같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준은 작은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가? 엄마,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눈물 한 방울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어요. 사진 속 엄마와 아빠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창순의 방에서는 부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민준이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 아니야?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창수는 이불을 확 당겼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복잡해요.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가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알아요. 알아요. 창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민이가 자꾸 비교되잖아요.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등굣길 민준과 성민은 여전히 따로 걸었습니다. 민준은 혼자 뒤에서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다음 달에 전국 학력평가 시험이 있어. 너라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응시해 볼래?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해볼게요. 선생님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아. 열심히 준비하자. 그날 집에 돌아와 민준은 창순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다음 달에 전국 학력평가 시험 있어요. 선생님이 응시해 보래요. 창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꼭 봐야 하니? 창순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놀랐어요. 네. 선생님이 좋은 기회래요. 창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성민이 기분은 생각 좀 해라.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민준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전국 학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전국 상위 1%에 들었어요. 학교에서 상장과 함께 장학금 소식이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민준이가 정말 대단한 성적을 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특목고 진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학금, 특목고, 온통 민준 이야기뿐이었어요. 우리 성민이는 어떡하고? 저녁 식사 시간 재훈이 민준을 축하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대단하다. 장학금까지 받았다니. 민준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모부. 성민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맨날 민준이. 나는 없는 거야? 창순이 아들을 달랬어요. 성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맞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민준이만 신경 쓰잖아요. 성민이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창수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여기 온 이후로 우리 집안이 엉망이야. 창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 황급히 말렸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민준이 오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창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눈물이 흘렸지만 꾹 참았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작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떠나야 할 것 같았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민준은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복도에서 재훈과 창순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왜 이래? 민준이가 뭘 잘못했어? 모르겠어요. 그냥 저 애가 있으면 숨이 막혀요. 민준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결국 민준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수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민준아,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살아.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거 알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알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학교 가는 길 민준은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모는 날 원하지 않아. 성민이도 날 싫어해. 나는 짐일 뿐이야.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민준을 둘러쌌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전국 1%래. 민준은 억지로 웃었어요. 응, 고마워.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준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언제쯤 이 외로움이 끝날까요?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민준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빗소리만이 계속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모네 집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민준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모 왔어요. 창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왔어. 빨리 방에 가서 옷 갈아입어.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얼굴을 씻었어요. 창수는 거실에 앉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조카를 불쌍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저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문제는 민준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착하고 조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짜증이 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민은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재훈이 가끔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준아 반찬 더 먹어. 재훈이 민준에게 고기를 집어줬어요. 창순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먹게 해요. 애가 아니고.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꾹꾹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모 제가 할게요. 창수는 거절했어요. 됐어. 내 방이나 가.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숙제를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은 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민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입을 막으며요. 복도에서 창순이 민준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창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창수는 그냥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울음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민준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도 빨리 마치고 방으로 갔어요. 창수는 그런 민준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눈에 안 띄는 게 낫지. 하지만 가끔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한 건가? 어느 날 저녁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요즘 너무 조용하지 않아?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창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사춘기 아니겠어요. 그냥 놔둬요. 하지만 재훈은 걱정이 됐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생기가 없고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눈치가 보여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민준은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어요. 민준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어요. 민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창순의 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순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재훈이 뒤척이며 말했습니다. 잠 안 와? 창순이 대답했어요. 응. 재훈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한테 좀 잘해줘. 불쌍한 아이야. 창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불쌍하다는 걸. 하지만 질투는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동네 아주머니가 창순에게 말했습니다. 창순아, 너희 조카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니? 창순은 당황했어요. 아니요, 별일 없어요. 애가 너무 말랐던데. 밥 잘 챙겨줘야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창수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민준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민준을 유심히 봤어요. 확실히 말랐습니다. 얼굴도 창백해 보였어요. 민준아, 밥 잘 먹고 있니? 창순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이모.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창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민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창수는 민준에게 된장찌개를 더 떠줬어요. 많이 먹어. 민준은 놀라서 이모를 쳐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성민이 그 모습을 보고 삐졌습니다. 엄마는 왜 민준이한테만 그래? 창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도 줄게. 하지만 성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수는 답답했어요. 뭘 어떻게 해도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이모가 자신에게 왜 갑자기 잘해줬는지 생각했습니다. 혹시 미안해서일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 눈치 때문일까? 민주는 알 수 없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서 민주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이모의 질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 별 중 하나에 엄마와 아빠가 있을까요? 민주는 손을 들어 별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조금만 더 견뎌볼게요. 조금만요. 민준의 속삭임이 작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창순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민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창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돌려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민준이가 너무 잘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성민이와 비교되는 게 괴로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각자의 방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민주는 외로움을, 창수는 질투를 재우는 걱정을, 성민은 불만을. 이 작은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은 점점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금은 곧 더 크게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창순의 질투는 어디까지 갈까요? 민주는 이 집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전국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전교 1등이었어요. 성민은 반에서 24등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창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사모님 민준이 어머니시죠? 전교 1등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창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민이 담임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성민이가 이번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비교당하는 거였어요. 전교 1등 조카와 성적 떨어지는 아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때 민준이 집에 왔습니다. 이모 왔어요.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거칠었어요. 성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창순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기다려. 곧 된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준 자리에는 그릇이 없었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제 그릇은요? 냉장고에 김치 있어. 알아서 먹어. 창순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재훈이 당황했어요. 여보, 왜 그래? 난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창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민주나 이모가 요즘 힘드셔. 이모부랑 같이 먹자.
하지만 민주는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왜 이모는 날 이렇게 미워하실까? 다음 날 학교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전교 1등 민준의 이름이 불렸어요. 민준은 단상에 올라 상장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민준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또 이모가 싫어할 거였거든요. 민주는 상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방과 후 민주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도서관이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창순과 성민이 앉아 있었어요. 셋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앉아. 창순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성민이 학교에서 사고 쳤어. 창순이 말했습니다. 친구 때리고 선생님한테 대들었대. 민주는 놀랐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맨날 잘난 척해서 성민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창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애가 주눅 들고 삐뚤어진 거라고.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했을 뿐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한 게 없어? 창순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후로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알아? 맨날 비교당하고 창피당하고. 성민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민준이 때문에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나랑 비교해요. 엄청 짜증나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잘못인가요? 창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게 문제라고. 창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창순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민준은 뒤로 물러섰어요. 이모. 나가. 당장 나가. 창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깥은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창순이 민준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은 문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제발요. 문 열어주세요. 밖이 너무 추워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이모, 성민아, 제발 문 열어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추위가 몸을 파고들었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민준의 머리 위에 눈이 쌓였어요. 옷이 젖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준은 문 앞에서 웅크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2살 아이가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추웠거든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곧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눈을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점에서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였어요.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얘야, 괜찮니? 할머니가 민준을 흔들었어요. 민준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이럴 수가. 이 추운 날 왜 내가 밖에. 할머니는 자기 외투를 벗어 민준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일으켰어요. 일어나 봐. 우리 집으로 가자. 할머니가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할머니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가까웠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을 방에 눕혔어요.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온도를 틀고 이불을 꺼냈습니다. 민준을 이불로 덮어줬어요. 따뜻한 물도 끓였습니다. 자, 마셔봐. 할머니가 물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왜 밖에 그렇게 있었어? 민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이모가 저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쫓아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래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이 추운 겨울에 애를 내쫓다니. 할머니가 민준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준은 할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민준이 진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너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박민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내일 생각은 내일 하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웃었어요. 뭘? 당연한 거지. 할머니는 민준 옆에 누웠습니다. 민준아, 너 부모님은? 민준이 작게 대답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그래서 이모네 집에 간 거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모가 너를 제대로 안 키운 거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포기하지 마. 민준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고요. 세상이 나를 기다린다고요. 희미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요. 이모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가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일어났니? 밥 먹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거든요. 하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나았어요. 희망이 조금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국과 밥을 내왔어요.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녀야죠. 공부해야 해요. 하지만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어요. 이모 아들이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거든요. 그래, 잘 생각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을 안아줬어요. 그날부터 민준은 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민준을 친손자처럼 대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첫날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 민준은 집중했습니다.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방과 후 민준은 할머니 노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반가워했어요. 민준아 왔구나.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할머니 옆에 앉아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떡볶이 2인분 주세요. 민준이 능숙하게 담아줬어요. 손님이 신기하게 봤습니다. 애가 일을 잘하네. 우리 손자예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손자라고 불러줘서 기뻤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쳤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길을 걸으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민준이 놀랐어요.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응. 내가 전교 1등 했다며? 대단하다고 하시더라.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민준은 부끄러웠어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겸손하기까지 하네. 할머니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할머니가 응원할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맛있었습니다. 민준은 한 그릇 더 먹었어요. 많이 먹어. 공부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할머니가 밥을 더 퍼줬습니다. 민준은 감사하게 받았어요. 저녁 후 민준은 공부를 했습니다. 작은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폈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준은 조금 더 공부하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모네 집은 이제 생각하지 말자.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가끔 생각났습니다. 재혼 이모부와 성민이.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나를 찾고 있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모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나는 이제 할머니와 살아가야 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정적인 소리였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가고 공부하고 할머니 일 도와드리고 단순했지만 행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네 집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집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둘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주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를 만나서. 만약 할머니가 그날 밤 날 발견하지 못했다면 민주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민주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세요. 버려진 아이가 아니래요. 세상이 저를 기다린대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민준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할머니와의 삶은 계속 평화로울까요? 할머니와 함께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성적은 전교 1등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앉아. 민준은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실까요? 너 중학생 되면 학원 다녀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던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 정말 괜찮아요.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머니는 민준이 학원비를 아끼려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할머니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행복해. 둘은 서로를 꼭 안아줬어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민준은 잘 적응했어요.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첫 시험에서도 1등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1등이었다며? 민준은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하자. 선생님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은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선생님의 격려가 힘이 됐습니다. 방과 후 민준은 할머니 노점으로 갔습니다. 이제 완전히 익숙한 일이었어요. 떡볶이 만드는 것도 능숙해졌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떡볶이 3인분이요. 민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빠르게 만들어 담아줬습니다. 애가 일을 잘하네. 손님이 칭찬했습니다. 민준은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손님은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쳤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은 함께 집으로 걸었어요. 오늘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민준아, 오늘 수고했어. 저녁에 고기 먹을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좋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뭐든 좋았습니다. 마트에 들러 고기를 샀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고기였지만 둘에게는 충분했어요. 집에 와서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할머니.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많이 먹어. 공부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식사 후 민준은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소리를 작게 해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준은 조금 더 공부하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학생이 됐어. 시간이 정말 빠르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모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였어요. 할머니는 민준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습니다.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시간이 흘러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너 장학금 신청해 볼래? 성적이 워낙 좋아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선생님? 할머니께 부담 덜 드릴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신청서 작성해서 내일까지 내. 민주는 신청서를 받아들고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다. 할머니가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민준은 행복했어요. 할머니께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한 학기에 50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민준이 장학금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내가 써야지. 할머니가 쓰세요. 전 필요한 거 없어요. 민준이 할머니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민준아. 그 돈으로 할머니는 민준에게 새 교복을 사줬습니다. 민준의 교복이 낡았거든요. 민준은 새 교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어때? 잘 어울리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해야 했어요. 민주는 특목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줬습니다. 민준아, 너 성적이면 과학고나 외고 충분히 갈 수 있어. 도전해 볼래? 민주는 고민했어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특목고 가고 싶어요. 하지만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해서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가기 싫어요.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좋은 학교 가는 게 할머니 소원이야. 가서 열심히 해. 민준은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할머니 혼자서도 잘해. 민준은 특목고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면접 준비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응원해줬어요. 시험날이 왔습니다. 민준은 최선을 다했어요. 필기 시험도 잘 봤고 면접도 무난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어요. 한 달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민준은 과학고에 합격했어요. 할머니께 달려가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다. 할머니가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시작됐어요. 민준은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반갑게 맞아줬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민준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는 더 어려워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선생님들의 신뢰도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민준을 좋아했어요. 주말에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민준은 걱정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불안했어요. 할머니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병원 가보세요. 민준이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다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민준은 할머니를 설득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께서 당뇨가 심하십니다. 그리고 관절염도 있으시고요.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노점 그만하세요. 제가 알바해서 돈 벌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할 수 있어. 넌 공부나 열심히 해. 민주는 속상했지만 할머니 뜻을 따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민주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노점 일도 했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준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어요. 민주는 서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선생님도 격려했습니다. 민준아, 내 성적이면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어. 열심히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능날이 왔습니다. 민주는 최선을 다했어요. 문제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민주는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 우리 민준이 시험 보는데 응원해야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민주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수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서울대 합격이 확실했습니다. 할머니께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저 서울대 갈 수 있대요. 할머니가 민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아. 할머니 소원이 이루어졌네.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민주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민주는 설렜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할머니를 두고 서울에 가야 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넌 내일 열심히 해. 민주는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버스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대학에서도 민주는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을 빠지지 않았어요. 과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학점도 최상위권이었어요. 알바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대학 2학년이 됐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교수님들이 민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학금도 계속 받았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학생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 볼래? 내 성적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민준은 고민했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해외 교환학생 갈 수 있대요. 하지만 1년 동안 못 봬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야지. 좋은 기회잖아. 할머니는 괜찮아. 민주는 망설였지만 결국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출국 전날 밤 할머니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만들어줬어요.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외국 가서도 열심히 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제가 없어도 약 잘 드시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다음 날 민주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어도 늘었고 견문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주말마다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해? 네, 건강해요. 할머니도 약 잘 드시고 계시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불안했어요. 괜찮으실까요? 돌아가야 하나? 할머니는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노점 일도 그만뒀어요. 혼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자 없어서 외로우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준이가 잘 지내고 있어서 행복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1년이 지나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할머니가 마중 나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민준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집에 와서 민주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민준을 따로 불렀어요. 할머니께서 많이 약하십니다. 당뇨 합병증도 생겼고요.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주는 대학을 휴학하고 할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민주나 가족이 우선이지. 할머니 잘 돌봐드려. 학교는 나중에 돌아와도 돼. 민주는 감사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드렸어요. 식사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미안했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학교도 못 다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학교는 언제든 갈 수 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행복해. 민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조금 나아졌어요. 민준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민준아 이제 학교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 내 인생 살아야지. 민준은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가서 열심히 해. 민준은 복학을 결정했어요. 대학에 돌아갔습니다. 3학년이 됐어요. 민준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어요.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여러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다른 꿈이 있었어요. 창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회사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가 놀랐어요. 회사?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를 위해서요. 할머니는 민준을 믿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할머니가 응원할게. 민준은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큰 힘이 됐어요. 민준은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요. 투자도 받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점점 성장했어요. 매출도 늘었습니다. 직원도 뽑았어요. 민준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회사가 잘 되고 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아. 이제 할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최고의 병원에 모셨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할머니께서 많이 약하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민준아. 할머니의 목소리도 약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금방 나으실 거예요. 민준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이제. 할머니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봐. 할머니가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 곁으로 더 가까이 갔어요. 민준아, 넌 힘든 길을 와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그 마음 끝까지 잃지 마라. 넌 그걸로 충분한 사람이야.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흐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웃었어요. 고맙다. 민준아. 할머니. 행복했어?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민준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장례식 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할머니를 아는 이웃들과 민준의 지인들이었습니다. 민준은 국화를 들고 할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당신이 보여주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을 눈물 흘리던 민준은 깊은 숨을 고르고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 속에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당신에게 제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장례를 치르고 민준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더 강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어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위로했어요. 민준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에 보답해야 했어요.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민준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투자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직원도 늘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업계 선두가 됐어요. 민준은 젊은 사업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회사 홍보를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날 민준은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성공 비결이 뭔가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할머니셨습니다. 이제는 안 계시지만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민준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진출했어요. 민준은 이제 진짜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국화를 들고요. 할머니 앞에 꽃을 놓고 앉았어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민준은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요. 민준은 웃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게요. 할머니 말씀 잊지 않을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민준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민준이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할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어느덧 40대가 되었어요. 그 사이 회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MJ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 지사도 5곳이나 됐어요. 민준은 젊은 사업가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은 고층 빌딩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넓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화려함에 취하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신규 사업 계획서였어요.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질문이 생기면 메모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전 회의 준비됐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민준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높은 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어요. 민준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도 날카로웠어요. 임원들은 긴장했습니다. 민준은 엄격하지만 공정했거든요. 좋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은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오후에는 투자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해외 펀드였어요. 큰 규모의 투자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준은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감탄했어요.
실적도 좋았고 비전도 명확했습니다.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민준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민준의 성실함을 믿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준은 회사를 나섰어요.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걸어가겠습니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준은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민준은 그 속을 천천히 걸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느새 할머니 산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자주 이곳을 찾았어요. 꽃을 사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또 왔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정말 바빠요.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민준은 할머니가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많이 컸어요. 직원도 많아졌고요. 해외에도 진출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기억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아직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한 적 없어요. 민준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인사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넓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혼자 살았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민준은 관심 있게 봤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MJ그룹이 올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준 회장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화면에 민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단정하고 카리스마 있었습니다. 민준은 텔레비전을 끄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했어요.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땀을 흘렸습니다.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샤워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은 만족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민준도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실로 들어가자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송 인터뷰 있으십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결제할 서류가 많았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봤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준은 구내 식당으로 갔어요. 임원 식당이 따로 있었지만 민준은 일반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어요. 회장님께서 여기 오시다니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다 똑같죠.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먹었어요.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준 회장은 소문과 달리 검소했어요. 오후에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경제 토크쇼 녹화였어요. 민준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민준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젊은 사업가의 아이콘 MJ그룹 박민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민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어요. 회장님, 이렇게 빨리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셨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진행자도 더 물었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민준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노점에서 떡볶이를 파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고. 세상이 너를 기다린다고. 민준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진행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안 계십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항상 제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민준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민준은 그런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민준의 진정성에 감동했어요. 회사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더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민준은 쑥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 지사 점검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마중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회장님. 민준이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지사를 둘러봤습니다. 시스템도 점검했어요. 직원들과 미팅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녁에는 주요 거래처와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이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말했습니다. 민준 회장님과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의 평판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민준의 태도가 진지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만족했어요.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출장이 성공적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민준은 잠시 멈춰 섰어요. 미국 출장 어떠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잃지 않을 겁니다. 기자들이 더 물으려 했지만 민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특별했어요. 이 거리 어딘가에 할머니 노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지만요. 민준은 가끔 그 자리를 찾아가곤 했어요. 다음 주말 민준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노점을 하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그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떡볶이를 만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할머니를 처음 만났죠.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준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창순의 집이었어요.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초라해졌어요. 거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가구도 낡았어요.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창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이 섞였어요. 얼굴도 많이 늙었습니다. 70대 중반이었어요. 옆에서 재훈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훈도 많이 늙었어요. 허리가 굽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광고를 보고 있었어요. 성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과 같은 나이지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창순이 냉장고를 가리켰어요. 라면 끓여 먹어. 다른 거 없어. 성민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 몇 개와 김치만 있었어요. 물을 끓이며 성민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예전엔 부자였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있어요.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재훈의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했던 건물도 날아갔습니다. 빚만 남았어요. 집도 팔았습니다. 차도 팔았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을 겨우 졸업했어요.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취업도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떨어졌어요.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주유소.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일이 힘들었습니다. 성민은 버티지 못했어요. 투자도 해봤습니다. 친구 말만 믿고 돈을 넣었어요. 사기였습니다. 돈을 다 날렸어요. 부모님한테 더 큰 짐이 됐습니다. 라면이 끓었습니다. 성민은 새 그릇을 만들었어요.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아빠, 엄마 드세요. 셋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예전의 활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재훈이 말했습니다. 내일 또 면접 봐야 해. 경비 일자리래. 창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내일 알바 면접이 있었어요. 배달 일이었습니다. 또 떨어질 것 같았어요. 저녁 8시가 됐습니다. 재훈이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를 보려고요. 하지만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MJ그룹이 올해 최고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박민준 회장의 경영 철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민준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창수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창순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 사람. 재훈이 창순을 봤어요. 왜 그래? 저 사람 봐요. 창순이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성민도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민준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설마.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우리가 아는 그 민준이?
창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어린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콧날도 그대로였어요. 맞아. 창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애가 민준이야. 재훈도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화면에서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 성민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할머니? 창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리가 쫓아낸 후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MJ그룹 본사 건물이 나왔어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MJ그룹 매출 1조 원 돌파 전망. 셋은 그 자막을 멍하니 봤어요. 1조 원. 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창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셋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컸어요. 한참 후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쫓아낸 그 민준이가.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성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의 민준이 생각났습니다. 착하고 조용했던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하지만 창수는 질투했습니다. 성민이와 비교됐거든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한겨울 밤에요. 얇은 옷만 입힌 채로 창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포털 사이트에 박민준 MJ그룹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준에 대한 기사들이었어요. 창수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민준 회장 고아 출신에서 재계 거물로. MJ그룹 박민준 사회공헌 활동 활발. 박민준 회장 1000명에게 장학금 지원. 기사를 읽으며 창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버린 아이가요. 재훈이 일어나 창순 옆에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재훈도 기사를 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우리 도움 없이도. 창순이 재훈을 봤습니다. 우리 민준이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성민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어떻게 만나? 창수는 막막했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창수는 계속 민준 생각을 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어린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추운 겨울밤 문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이모 문 열어주세요. 민준이 울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창수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다음 주 재훈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경비 일자리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창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 일을 하고 있었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수입이 끊겼어요. 성민은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탔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성민이 지쳐서 집에 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창순이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났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한테 연락해보자. 창순이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정말요? 우린 도움이 필요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조카잖아. 혈육이야. 도와줄 거야. 창수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성민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찬성해요. 민준이한테 사과하고 도움 청해요. 창수는 고민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연락하기로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하죠? 민준의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재훈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MJ그룹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고객센터 번호가 있었습니다. 여기로 전화해보자. 다음날 재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MJ그룹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민준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누구시죠? 저는 민준 회장님의 삼촌입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재훈은 긴장했어요. 창순과 성민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전화가 다시 연결됐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통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정중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입니다. 재훈이 애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꼭 좀 연결해 주세요. 가족분이시라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네. 창순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요? 재훈이 생각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자. 서울로? 성민이 놀랐습니다. 그래. 회사로 가서 만나자. 재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음 주 셋은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편도표였어요. 돌아올 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를 보면 뭐라고 말하지? 사과부터 해야겠죠.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성민도 불안했습니다. 민준이가 우릴 만나줄까? 아니면 쫓아낼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셋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MJ그룹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MJ그룹이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창수는 올려다봤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너무 높았습니다. 민준이가 저 안에 있구나. 가슴이 철렁했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창순 가족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옷차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창순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가족입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제발이요. 창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꼭 좀 만나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수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뒤로 민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민준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보며 걷고 있었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민준을 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성민도 그을 봤습니다. 정말 민준이다. 민준은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류를 보며 걷고 있었어요. 곧 건물 밖으로 나갈 것 같았습니다. 창수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창순 가족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창순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경호원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준은 손을 들어 경호원을 제지했어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창순 가족 앞에 섰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창수는 숨이 막혔어요. 민준아, 우리, 성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준아, 아니 회장님, 우리가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재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삼촌이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창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고모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어요. 너를 그렇게 대한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성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나도 미안해. 재훈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셋은 민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민준 회장님 아는 사람들인가?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창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아.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 경호원에게 말했어요. 회의실로 안내하세요. 경호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순 가족은 경호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민준도 함께 탔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층수가 올라갔어요. 20층에서 멈췄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어요. 앉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창순 가족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겼어요. 앉았습니다. 민준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경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어요. 창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창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대신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안이 많이 힘들어졌다. 도와줄 수 있니? 민준은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어떻게 힘들어지셨는데요? 민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사업 실패 빚가난. 민준은 들으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들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 재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밤을 기억하십니까? 창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모님께서 저를 문 밖으로 내쫓으셨죠. 한겨울에요. 얇은 옷만 입힌 채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죽을 뻔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할머니께서 구해주셨지만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 정말 힘들어. 제발 좀 도와줘. 민주는 성민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우리가 잘못했어. 성민이 울먹였습니다. 인정해. 하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피를 나눈 사이라고. 가족이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를 쫓아낸 그날 우린 가족이 아니게 됐습니다. 창순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우린 이제 갈 곳이 없어. 도와줘. 민준은 창순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창순 가족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창순 가족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입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민준이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이분들 숙소 마련해드리세요. 그리고 생활비 지원 준비하고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창순이 민준을 붙잡으려 했어요. 민준아, 고마워. 민준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를 민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박민준 회장입니다. 창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준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창순 가족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셋 다 말이 없었어요. 도움은 받게 됐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준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 눈빛엔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만 있었어요. 창수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민준이를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재훈도 고개를 숙였어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준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본 가족들이었어요. 예전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도와주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민준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과거는 정리하되 미래는 함께하지 않기로요.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단단한 눈빛이었어요.